윤석열의 정치 임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이례적인 장면 중 하나였다. 정치 경험 없음, 정당 활동 이력 없음, 선출직 경력 전무. 그럼에도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 과정은 윤석열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다 보수 진영과 중도 유권자의 집단적 선택에 가까웠다. 당시 보수는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나 있었고 국민의 관심은 누가 더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는가에 쏠려 있었다. 윤석열은 그 질문에 가장 직관적인 답이었다. 그는 말을 잘하지 않았다. 공약도 세련되지 않았다. 정치적 수사도 부족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와 실제로 싸운 인물이었다. 보수 유권자에게 이 사실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강력했다. 윤석열의 정치 임무는 이념의 선택이 아니라 분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단순히 보수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도층 역시 공정이라는 단어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에 무관심하던 계층마저 강하게 반응했다. 윤석열은 이 감정의 흐름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탄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가 이 흐름을 정치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감정을 조직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 과정을 건너뛰었다. 그는 정치를 배우기 전에 대선 후보가 되었고 정치를 이해하기 전에 권력의 중심에 섰다. 보수 정당은 윤석열을 선택하면서 중대한 도박을 한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단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 때 묻지 않았다. 기득권과 거리가 있다. 이 판단은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치명적으로 틀렸다. 윤석열은 기존 정치인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의 기본 문법조차 모를 위험도 함께 안고 있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 위험은 여러 차례 드러난다. 메시지는 일관되지 않았고 조직은 불안정했으며 캠프 내부는 수시로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 승리는 윤석열 개인의 역량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였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라는 카드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국정 운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윤석열은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보수 진영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권을 되찾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의 국정 철학과 운영 전략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정치를 불신했다. 그는 정치를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인식했다. 옳은 일을 하면 된다.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 이 믿음은 도덕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험하다. 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윤석열의 정치 임무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치는 외부에서 들어와도 되는가? 아니면 내부에서 단련되어야 하는가? 윤석열은 이 질문에 대해 실험적 답변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 실험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로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대가는 집권 이후 점점 명확해진다. 정치 경험의 부재는 단순한 경력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보수 진영의 관점에서
이 대목은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윤석열은 보수가 원했던 대통령이었지만 보수가 익숙했던 대통령은 아니었다. 강한 법치, 명확한 선악구도, 단호한 판단. 이 장점들은 정치 초입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집권 이후에는 고립의 원인이 된다. 윤석열의 정치 임무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는 정권 교체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정치 훈련 없는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보수 진영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어떻게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